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조리틀 특공대가 아니라 오랜만에 이제 영어 기사들 그리고 테슬라 관련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이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주가 그리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제 어닝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 이어서 왜 대체 이 실적 발표 결과 그리고 주가가 엇갈릴 수가 있을까? 그 원인을 같이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테슬라 이번 25년 1분기 실적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실적 발표와 주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자, 우선 2025년 4월 현재 이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관세 이슈, 두 번째가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겠죠. 이 사실 실적 발표는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수익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라는 점에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게 그런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 테슬라처럼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과연 어떤 경우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주가 흐름 예측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의 주제죠. 이 테슬라 현지 시간 4월 23일 이 실적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실적들이 이게 확대가 지금 될런지를 모르겠는데 우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어닝 관련된 이야기들이 수치로 나와 있어요. 자세한 요소들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따 한국어로 설명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저조한 성과를 내면서 어닝 쇼크를 안겨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날 이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4%대 급등했습니다. 또 바로 이 밤사이였죠. 이 지난 23일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5%대 오히려 그다음 날 더 강한 급등을 이어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왜 이렇게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고 그다음 날은 영향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 급등이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했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작년 2 분기에 이제 그 실적 발표 당시를 생각을 해 보면 그때 회사가 매출이 3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28.6억 달러를 분명히 웃돌았죠. 그리고 EPS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주당 순이익 EPS가 0.64에 또 예상치보다 4% 가까이 높은 0.68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8% 가까이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지표상의 이유, 바로 수익성, 마진율 문제였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차세대 블랙엘의 칩 출시가 지연된다는 이런 기업 자체의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장이 실망감에 굉장히 많이 이 매도를 보이게 된 거죠. 자, 반대로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났었죠. 그런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10 시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됐거든요. 분명 개장과 동시에 실적이 좋게 나왔고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발표했는데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이던스 문제입니다. 자, 우선 기업이 가이던스를 실적 발표와 동시에 발표를 하죠. 바로 이번 분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넥스트 시즌, 넥스트 분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 향후 실적 전망인 가이던스가 뭔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망스러웠다.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주가가 정말 추락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 앞으로의 성장성과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니까요. 두 번째는요. 이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한 경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로 이런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런 흐름을 많이 보였죠. 한마디로 이 실적이 좋더라도 전년 대비 개선도 됐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가 그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머 이것보다 더 많이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더 크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아쉽네.' 이렇게만 시장이 반응을 하더라도 주가가 쭉쭉쭉쭉 크게 빠집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진율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매출이나 단순한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어떤 증감보다는 매출 대비 이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 이 마진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마진율이 뭔가 악화가 되고 줄어들면 당연히 시장은 해당 기업의 성장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 이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영어 관련된 이제 뉴스들을 바로바로 읽는 법들을 가끔씩 좀 알려드렸잖아요. 미장센 기억나시죠? 자 마진율이요. 영어 이제 용어 중에서 크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gross margin 매출 총이익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operating margin 영업이익률. 자 그다음에 순이익률 net profit margi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net profit margin 순이익률. 이 순이익률이요. 사실 이 모든 비용을 제외한 최종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또 EPS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순이익률이 높다. 이거는요. 기업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운영이 됐다라는 말이고요. 당연히 이 수익을 크게 안겨줄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 이외에도 이 기업과 무관하게 거시적인 경제 환경까지 영향을 당연히 실적 발표에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TSMC의 경우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실적을 발표했었죠. 1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기업이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는요. 미국발 관세 우려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반도체를 좀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2 분기 실적은 어떻겠느냐 보장을 못 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이슈 살펴봤었고요. 플러스 컨퍼런스 콜 이거는 당연한 이슈겠죠. 특히나 빅테크에 굉장히 이 실적 발표 자체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컨퍼런스 콜까지 잠시 후에 컨퍼런스 콜 어떻게 테슬라는 발표를 했는지 얘기까지 나눠보면서요. 이렇게 가장 먼저 이 실적 발표와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 간단하게 네 가지 플러스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 이제 앞에 약간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빨리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대체 테슬라의 주가가 이 실적과 반대로 움직인 이유가 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 마법의 선반영 이 주로 이렇게 테크 기업들에게 자주 좀 적용이 되는 그런 이슈인데 사실상 테슬라의 이번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그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된 점이 가장 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실적들을 부정적으로 예견을 했을까? 가장 대표적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Tesla first quarter 2025 production. 자, 2025년 1분기 이제 production 생산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deliveries and deployment. 자,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 배달 그리고 뭐 배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시하시고요. 차량 인도량으로 그냥 번역하시면 됩니다. deliveries and deployment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인도량이라고 쉽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자면 네. Austin, Texas, April to 2025, April 2nd 이라고 읽어야겠죠. 네. 자 아무튼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4월 2 일에 이걸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4월 초쯤에 그때 한번 인도량 이슈로 테슬라가 한번 출렁였던 적이 있죠.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 보자면 We produce our 와우 정말 36만
2,000 대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 자동차에 있어서 그렇게 생산량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차량 인도량이요 33만 6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적 발표 전에 테슬라가 1 분기 차량 인도량 총 인도량은요 이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죠. 336,681 대로 이때 당시에 시장 예상치가 이제 39만 대였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를 정말 크게 하회를 했었죠. 또 이 전년 동기 대비로도요 13% 가까이 당시에 감소했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1년 만에 13%가 감소를 하나 정말 좀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 결과가 이 2022년 2 분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약 3년 만에 거의 이렇게 약간 가장 최악의 그런 실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의 현재 이런 생산량 그리고 인도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그런 전망 그리고 실제 이 결과가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 시장이 더 약간 공포를 느꼈던 그런 이슈였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량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량 역시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래도 머스크 이슈가 정말 핫하게 작용을 했었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VW finally beats Tesla in EV sales across Europ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유럽에서의 테슬라 정말 3% 가까이 이 전년 그 same month last year 전년 동월 대비죠.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요. 사실상 정말 테슬라의 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럽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안 좋은 그런 실적을 거두게 된 이유 당연하죠. 요즘은 좀 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이제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그리고 사실 취임식에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약간의 나치실 경례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그냥 '아 뭐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 그냥 뭔가 본인만의 사인이겠지.'라고 했는데 그 극우 정당의 이런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딥페이크도 아니고 실제로 딱 나타나서 지지 연설을 하는 순간 유럽에서의 분위기가 정말 차게 식어갔죠. 지금은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좀 3월 당시만 하더라도 처참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The EV market in Europe is on a strong upward trajectory with March 2025 marking the second best month on record for registration. 사실 전기차 시장이요. 유럽에서 굉장히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역대급 이제 전기차 유럽에 다 완전히 퍼졌나 싶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에 보자면 현재 이때 당시가 인제 3월 달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3월 그리고 1 분기 자료 왼쪽에는 3월 자료고요. 1 분기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4년 3월 자료고요. 이거는 올해 3 월이겠죠. 그다음에 1 분기 Q quarter 1 여기는 이제 작년 동기 대비 그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4년 1 분기.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정말 처참합니다. 이 지난 작년 4 월에만 하더라도 벌써 30%가 작년 3월 대비 올해 3 월은 30%가 감소를 했고요. registered 등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폭스바겐 보도록 할까요? 폭스바겐 이 친구들은요 118%가 증가했습니다. 다 막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비아디 난리 났고요. 비아디 지금 보면은 189% 그다음에 미니가요. 저는 이렇게까지 성장한 줄 몰랐는데 10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나마 좀 마이너스가 난 게 메르세디스. 메르세데스 벤츠. 네 미국에서는 벤츠라고 안 하죠. 메르세디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마이너스 나봤자 1% 기아도 막 51 뭐 플러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요 이제 연으로 봐도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테슬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1 분기에 마이너스 38% 40%가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사실상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유럽 시장에서의 악재 이번 정말 실적 발표는 보나마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럽 시장에서의 실제적인 이번에서의 이런 각 브랜드들의 어떤 성 성과, 실적 그다음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실적표들을 보는 법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이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난리들인지 실적을 바로 한번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Financial Summary라고 해 가지고 인제 Financial Summary 자 이거를 뭐라고 뭐 재무 요약 이렇게 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제가 이제 너무나도 다행인 게 대학교에서 이건 약간 삼천포지만 이 전공 수업을 영어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어차피 어려울 거를 그냥 영어 수업에 몰아버리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재무 관리 수업을 영어로 들었었는데 그게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세 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기에서 이 total revenues 그다음에 total gross profit 그다음에 total GAAP gross margin 이렇게 나와 있죠. 자 total revenue 총수익, total gross profit 총 매출 총이익 이게 살짝 헷갈려요. 왜냐면은 직역이 아니라 그 저도 지금 KIFR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살짝 뭐 한 글자 틀린다면 약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게 개정이 됐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total GAP gross margin 총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 정말 어순이 안 맞아서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GAP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KIFRS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런 회계 기준이죠. 약속을 해 놓은 거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합시다. 자 그런데 이거 GAAP는 그냥 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total automotive revenues.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문의 총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보시면요. YOY 마이너스 20% 정말 이렇게 두 자릿대 그것도 20%대 하락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걸 머스크가 해냈네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했었죠. 가장 먼저 매출 부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매출 부문 사실 revenues 뭐 총 수익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9%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데.'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 총이익이 정말 마이너스 15% 정말 수직 하락을 해 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출 총이익률이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퍼센트로 한번 봅시다. 16.3%. 이게 그렇죠. 마이너스 104 bp라고는 하는데 보세요. 쭉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흐름 여기까지 잡혀 주고 있고요. 특히나 그렇죠. 전년이 좀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1 분기 매출이요. 193억 달러를 거의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이시죠? 예상치였던 220억 달러 정도가 예상치였는데 정말 크게 하회를 했어요. 그리고 EPS 보도록 할까요? 자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EPS 주당 순이익이 EPS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0.27 달러가 나왔는데 기대치가요. 0.47 달러였습니다. 자 거의 뭐 반토막이 난 EPS. 그다음에 전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9% 감소했고요.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역성장을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좀 사실 심각한 게요. 이거 자동차 부분도 테슬라라서 더 심각한 거죠. 왜냐? 자동차 부분 비중이 가장 크니까요.
19.2% 거의 뭐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전체 매출에선 여전히 이 자동차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기가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정말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플러스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뭐 현금 흐름도 정말 뭐 660 정말, 정말 슬픈 그런 그렇죠. capital expenditure 자본 지출이죠. 뭐 하나 좋게 나온 그런 네 그런 게 없습니다. 뭐 EBITDA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또 조정 EBITDA 참고로 adjusted EBITDA 이거는 뭐 EBITDA 저는 교수님한테 EBITDA라고 읽으라고 배워 가지고 EBITDA라고 하지만 이자랑 세금 그다음에 감가상각 전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EBITDA랑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adjusted EBITDA margin 이거는 조정 EBITDA 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 뭐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apital expenditure 자본 지출 그다음에 free cash flow 뭐 현금 흐름 그런데 잉여 현금 흐름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뭐 cash 뭐 마지막에 cash equivalents and investments 나와 있는데 뭐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타 금융 자산까지 포괄해서 순서 똑같이 읽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테슬라는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매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 가장 베이직하게는 이 세 가지 total revenue, gross profit, GAP, gross margin까지 반드시 챙겨 보시라는 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적을 봤으니까 이 실적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던 이유 바로 사실 이 컨퍼런스 콜의 영향이 가장 컸었죠.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원래는 전문을 다 좀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좀 요점상으로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 선언이 가장 큰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얘기였었죠. 이 최근에 이 다찌 같은 외부 활동에 좀 집중하게 되면서 테슬라 경영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이래서 다시 "나는 그냥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오너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엄청 커졌고요. 당연히 이 CEO가 다시 한번 경영에 집중을 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히 이 기업의 어떤 성장 드라이브에 있어서는 그만큼 좋은 이슈가 없겠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테슬라 미래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우선 로보택시 이슈가 가장 핫했었죠.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저가형 신차까지 기존의 설비를 그대로 활용해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이 새롭게 매출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요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테슬라 로보택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이 카메라 기반의 순수 AI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생산 비용이 20%에서 25% 수준으로 이 향후 수년 내 시장 점유율을 머스크피셜 이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을 하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경쟁사 여러분 다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웨이모.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한때 우리 시장도 휴머노이드 이슈로 로봇이 크게 갔던 적이 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살짝 좀 눌려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 수천 대 생산을 목표로 이 파일럿 라인을 현재 가동 중이라고 밝혔고요. 오는 2030년까지 100만 대의 양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정말 가능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지만
또 네 번째로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테슬라가 "조립을 내재화하겠다. 이제 계열화를 다 시켜버리겠다."라고 수직 계열화겠죠 당연히. 이 계열화를 시킴을 통해서 "충분히 이 관세 리스크도 우리는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 굉장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북미 시장에서 여전히 아직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아직까지 이런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1 분기 시승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시승 건수가 유의미한 자료인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물음표가 뜨긴 하지만 자 어쨌든 배터리 공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우선 북미 내 차량용 이 배터리 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국산 LFP 셀을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부문은 우리가 5 월부터 적용되는 관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솔직히 약간의 부담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 설비를 확충하고 또 비중국계, 중국이 닿지 않는 그런 공급망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FSD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뭐 올해 말까지 뭐 차 안에서 이렇게 스르륵 하고 잠이 들면 이렇게 딱 눈을 떴을 때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그런 수준을 올해 말까지 이제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그게 만약에 연말 가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 매물 와르르 쏟아지겠죠. 자 그 이외에도 거시경제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운이 좋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 밤사이 정확히는 이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났었던 그날 들어서 갑자기 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가장 먼저 예정에 그렇게 없었던 파월을 갑자기 강하게 때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세 리스크까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 우리 사실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파월 해고하지 않을 거고 대중국 관세율도 145% 너무 높다는 거 알고 있다. 내가 좀 낮춰 보려고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체가 지금 이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었죠. 특히나 나스닥이 두드러졌는데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가 돼서 오히려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정규장에서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테슬라 자세한 우리 컨퍼런스 콜에서의 내용 그리고 어닝 이슈 그리고 대체 왜 주가랑 반대로 움직였는지까지 방대한 이슈들 다 다뤄봤는데요.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관련된 M7 소식이 있으면 M7을 위주로 이제 방송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자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